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전직지원 시리즈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바로 전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인데요. 지난 두 번째 영상에서는 전직지원 시장 현안 및 전망에 대해서 이 분야 전문가이신 라이프앤디자인스쿨의 표성일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전직지원 의무화 시행령이 발표되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보셨고요.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전직지원 의무화든 재취업지원 의무화든 이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무척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자, 오늘은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전직지원하는 컨설팅 회사마다 또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다 공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영상에서 전직지원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직지원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DBM이라는 회사가 고안해냈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컨설팅 회사가 IMF 사태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구조조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프로그램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계 회사들이나 국내 컨설팅 회사들도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전직지원 전문가라고 해서 어떤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해당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고 나서 해당 회사의 매뉴얼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오른쪽과 같은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것입니다. 한번 쭉 볼까요? 예, 첫째 변화관리, 둘째 진단, 셋째 목표 설정, 넷째 목표 실행, 다섯째 구직 스킬, 여섯째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일곱째 취업 및 창업 성공 및 사후 관리 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에서 혹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할 때 직업상담의 과정 또는 직업상담 5단계 기억나시나요? 직업상담학 과목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직업상담 5단계 바로 관진 목계평, 이제 기억나시죠? 관, 관계 형성, 진, 진단 및 측정, 목, 목표 설정, 개, 개인 및 중재, 평, 평가죠. 이렇게 5개 단계를 여러분 공부하신 기억이 날 겁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꺼낸 책이 김병숙 교수님이 저술한 직업상담 심리학이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교재인데요. 이 책에는 직업상담 과정을 특성요인 직업상담 과정과 인지적 명확성을 위한 직업상담 과정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 전문가들 중에는 전직지원에 관한 이론이 따로 있다고도 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직업상담하는 사람으로서 저희가 배운 직업상담 5단계와 연관해서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제시한 전직전 프로그램 7개 단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변화관리 단계입니다.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전직지원 서비스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로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심리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심리상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자. 이미 지나간 일에 분노하고 좌절해봐야 내 가슴만 썩는다. 그러니 어서 앞일을 생각하고 나아가자. 그래서 변화를 받아들이자 하는 동기부여 단계입니다. 둘째는 진단 단계입니다. 직업상담 단계에서도 나오는 거죠. 내담자에 대한 파악입니다. 전직지원 서비스에서는 해고자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들이죠. 이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직업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어떤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 경력은 어떤지, 활용 가능한 것인지, 또 각종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직업에 대한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을 알아보는 거죠. 이 정도야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외에 내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퇴직 후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 생각이 있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는 어떤지, 주변의 지지 정도, 특히 가족의 생각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목표 설정 단계입니다. 모든 상담이 그렇듯이 어떤 목적 없이 상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카운슬러와 수다, 그러니까 수다를 떤다라고 하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 사람이 떠드는 것은 그냥 수다라고 하는데 왜 수다라고 하느냐? 여기는 어떤 특정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직지원 서비스를 하는 목적은 바로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것이기에 이런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재취업이나 창업 외에 다른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은퇴라든지 귀농, 귀촌, 기업, 1인 기업 등도 있는데요. 물론 시대가 바뀌다 보니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하는 것과 조금 다른 형태를 띠기는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모두 넓은 범위의 재취업이나 창업, 은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창직이라고도 하나요?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창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단계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퇴직자의 생각과 직업심리검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직업 목표를 정하는가 하는 단계입니다. 넷째, 목표 실행 단계. 가끔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목표 설정 단계는 있는데 목표 실행 단계는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체에 재취업하기로 목표를 정했다고 했을 때 이력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직업 목표는 쉽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직업을 정하는 것과 기존에 일했던 직업을 가지고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은 직업을 전환하는 전직의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기존에 했던 일을 직장을 바꿔서 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이직이라고 합니다. 이직 같은 경우는 일자리 정보를 탐색한 후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이직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 그만하고 나가시죠 했는데 다른 직장에서 나이 많은 나를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직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까요? 우리가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목표를 정했을 때 목표만 정하면 바로 직업상담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 그리고 관련 경험을 쌓는 일, 더 나아가서 직업상담사를 잘하기 위한 관련 분야 전문 공부를 하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런 구체적인 목표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런 목표를 내담자 또는 퇴직자가 잘 실행하는가 컨설턴트는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구직 스킬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직장이라는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해 들어감으로써 갖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려면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그리고 면접 요령 등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단계는 구직 스킬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여섯째,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단계. 취업 정보에 관한 것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취업 알선이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취업 정보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경력관리 컨설턴트를 시작할 때는 취업 알선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컨설팅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후에 컨설팅 업체들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기업 입장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다 보니 취업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 알선까지 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업은 전직전 전문가가 하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창업은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실패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창업 전문 컨설턴트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 컨설팅의 경우 주로 창업에 대한 이해, 아이템 선정, 상권 분석, 법인 설립 및 사업 계획서 작성, 점포 임대차 및 운영, 자금 조달 계획 등 재취업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우스개 얘기 하나 할까요? 예전에 제가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창업 컨설턴트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분들은 제대하는 군 간부들의 창업을 말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니, 창업 컨설턴트가 창업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리다니요. 전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제대군 간부들이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 나이 정년이 있었기 때문에 40대, 50대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주로 음식점 같은 것들을 많이 차렸죠. 그런데 대부분 몇 년 안에 망하는 거예요. 솔직히 군 간부들이 규정대로 원리 원칙대로 근무하던 분들이 소위 말해서 장사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우리들이 가끔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어야 장사할 수 있다. 그만큼 장사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과는 직업적 성향이 전혀 안 맞았죠. 그래서 당시 창업 컨설턴트들은 초기 상담을 통해서
이분이 과연 창업을 해도 되는 분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판단한 후에 창업 마인드나 준비 자체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창업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사람이다 하면 그때서 적극적으로 창업 컨설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취업 및 창업 성공 및 사후관리 등입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단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제안서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막상 컨설팅 서비스가 끝나면 잘 되지 않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재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거기서 쭉 잘 나가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적응 컨설팅 같은 것들이 마지막 사후관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직지원 프로그램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7가지 단계를 모두 거치려면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직지원 시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건 바로 목표 실행 단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목표 실행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직지원 서비스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전직지원에 참여하는 내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 좋은데 그 기간 동안 지속해서 컨설팅만 받기에는 퇴직자들의 어려움이 많기도 하고요. 또 컨설팅 비용이 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원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실행 단계는 전직지원 서비스 단계에 포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단순한 취업 알선을 통한 이직이 아닌 다음에는 전직지원 서비스가 끝난 후에 본인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경우 자격증 공부도 해야 하고 또 관련 경험을 쌓는 것까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직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직지원 서비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컨설턴트의 역량과 마음가짐입니다. 따라서 다음 전직지원 시리즈 4에서는 전직지원 전문가 자격이나 자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